최근에 저희가 되게 독특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잖아요. 신청인분은 이제 공무원 분이셨는데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채무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대출금 중에 도박으로 쓴 청산가치를 다 반영을 하면 사실상 회생이 안 되는 분이에요. 혹시라도 도박을 하면 사건 폐지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박 채무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요즘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사실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도박 관련한 채무잖아요. 네. 도박이 뭐 인터넷 도박도 있고 실제 뭐 도박도 있고 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뭐 도박일 수도 있고, 법원에서는 사행성 채무라고 주식, 코인, 도박 다 같이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도박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일단은 이런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당연히 되는데요. 많이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을 이미 이제 다 잃었어도 청산가치 반영을 계속적으로 명령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청산가치 반영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만큼 이제 갚을 돈을 늘리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변제금이 달에 이제 100만 원 갚을 걸 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까지 갚아야 될 수도 있다 이제 얘기입니다. 개인회생이 되긴 하는데 변제율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회생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금지도 웬만큼 나오고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변제율도 뭐 특히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실무준 측에서 아예 채무 원인 불문하고 변제율 올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수원이나 부산도 이제 그걸 이제 웬만큼 따르고 있어서 변제율도 그렇게 손해를 안 볼 수는 있고, 그렇다고 하면 원만하게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되게 독특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잖아요. 이 사례는 결국은 법원에서 실무준 측이나 이런 게 차별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신청인분은 이제 공무원 분이셨는데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채무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행성 채무가 많은데 회생이 과연 되는지, 그리고 인근 사무실에서 알아봤을 때는 사행성 채무인 경우에는 그 법원 특성상 무조건 100% 변제를 해야 된다, 부양가족 인정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상담들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원 특성상 어마어마한 보전 공고가 나오기는 했지만 중증 장애가 있는 아버님 부양도 인정을 받았고, 대출금 중에 도박으로 쓴 청산가치를 다 반영을 하면 사실상 회생이 안 되는 분이에요. 생계비를 다 깎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박으로 쓴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간 60개월을 꽉 채우긴 했지만 그래도 회생의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 내용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내용을 불러드리면, 만일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 전에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십시오. 변제계획안 10항은 조건부 인가 관련한 내용입니다. 법원 및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채무자는 그 즉시 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 항이 더 독특한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그 즉시 폐지할 수 있다. 채무자가 뭐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는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 법원의 이번 보전 공고를 송달받은 이후에 극히 소액이더라도 도박,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게임 등 사행성 지출을 한 경우 매월 그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이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행성 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폐지된다. 쉽게 말하면 이 보전 공고 받은 다음에 혹시라도 도박을 하면 사건 폐지하겠다 란 말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 측도 그렇고 점차 분위기가 채무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일단 한 번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예요. 그렇긴 하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도박 채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잖아요. 저희도 진행하다 보면은 인가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저 다시 코인 해도 돼요? 뭐 주식 투자 해도 돼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는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채무 발생 원인으로 진행하셨던 분이고, 도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발을 하면 법원 변제금으로 또다시 도박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법원 변제금 납부를 못하고 폐지가 또 된다거나 추가 채무가 발생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최대한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정을 이제 도박 조건부 인가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렇게 도박 조건부를 내는 이유는 결국은 한 번 도박을 하면 계속 도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회생을 접수했는데 회생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보정을 하는 중에도 또 도박을 했다.
라는 분도 많고, 어렵사리 인가를 받고 나서 변제금을 못 내는 거죠. 도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많이 보지만 법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보정이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에 더 관대한 법원이죠. 서울해생법원에서도 도박 관련해서 상담 치료를 계속 받으라, 상담 치료 받은 내역을 법원에 보고하라는 이제 보정 공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출을 했을 때 상담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도 이제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서 안 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상담 치료를 계속적으로 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관련한 개인회생에 관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 정보들의 주된 거는 도박 채무도 얼마든지 개인회생 할 수 있다는 것일 텐데, 이제 물론 맞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인가도 받고 이제 탕감도 받지만, 이런 이제 분위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에서 주는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만 봐주겠다입니다. 도박 채무인데도 개인회생이 인가 났는데 폐지가 나고, 혹은 진행 중에 폐지가 나고 다시 신청했을 경우에 아예 금지부터 안 내주거나 심지어 바로 기각을 해버리는 네.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회생 제도가 정말 소중한 기회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도박으로 인해서 채무가 이제 과다해지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실 때 저희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